일요일 어느 날 장장 10시간의 게임을 마친 아이가 그날 저녁 안방으로 제게 와서 묻습니다. 엄마, 고양이 캣 스펠링이 어떻게 되지? 그 질문을 한 작은 아이는 무려 중1입니다. 중1인 작은 아이가 10시간의 게임을 마치고 와서 캣 고양이의 스펠링을 묻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제 두 아이의 지난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큰아이가 4살, 작은아이가 2살 때 책육아를 시작하면서 책육아와 더불어 엄마표 영어도 시작했습니다. 딱 2가지만 했습니다.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과 소리 노출을 위해서 영어 DVD 영상을 보여주는 것, 이 2가지를 무려 7년을 했습니다. 책육아와 똑같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하루에 한 권의 영어책을 읽어주고 30분 이상의 영어 DVD 노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큰아이가 4학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정말로 미친 거부를 하더라고요. DVD도 못 틀게 하고 영어 그림책도 읽어주는 걸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거부가 있어도 얼레고 달래고 꼬시면서 끌고 오고 있었는데 큰아이 4학년, 작은아이 2학년 때 그 강도가 아주 심했고 제가 봐도 정말로 두 아이들이 영어를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다 보니 그 결과물도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영어를 미친 거부를 하고, 두 번째, 그렇다 보니 아이 실력이 늘지도 않았고, 세 번째, 저 또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지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쑥고 끝에 과감하게 엄마표 영어를 접기로 했습니다. 엄마표 영어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그때가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지요. 그때 이후로 그 어떤 영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사교육을 따로 보내지도 않았고요. 영어 문제집을 사서 따로 하지도 않았고요. 그날로부터 영어는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이 중고등학교로 넘어왔지요. 작은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작은아이가 10시간 가까이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고 저녁에 저는 안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중1이던 작은아이가 게임을 마치시고 안방으로 와서 당당히 제게 물어보더군요. 엄마, 캣, 고양이 캣 스펠링 좀 말해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도 아니고 뭐 4학년, 5학년도 아니고 무려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제게 고양이 스펠링을 물어보더라고요. 캣. 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순간 놀랬긴 했습니다. 중1인 내 작은 아이가 고양이 캣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쉬운 단어를 물어봐서 조금 순간 당황은 했지만 읽고 있던 책을 천천히 덮으며 아주 친절하고 천천히 CAT야, 캣 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CAT를 말해주고 나서 순간 궁금해서 제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개, 도그 철자는 아니? 하니까 정말로 얼처구니 없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알지. 도그, DOG. 중1이, 지금 중1 얘기입니다. 14살 중1. 그래, DOG 맞다. 하고 아이를 보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놈의 새끼야, 니 오늘 하루 종일 몇 시간 게임했어? 자그만치 10시간이야. 그 10시간 게임할 시간에 영어 단어를 좀 애워라. 중1이 캣을 모르는 게 말이 돼? 너 진짜 모르고 있었던 거야? 장난쳐 너? 이 정도로 영어가 바닥이었어? 이 정도 바닥이면서 게임을 그따구로 긴 시간 하고 있는 거야. 영어 공부는 시작도 하지도 않고? 핸드폰 가져와. 이놈 새끼 마.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야, 캣 정도는 엄마 알 줄 알았다. 캣도 모르고 지금 무슨 게임에 지금 이제 하루에 1시간씩 영어 공부해? 이제 엄마 좀 간섭을 좀 해야겠다. 보자 하니까 이 녀석 웃긴 녀석이네요. 어떻게 캣을 몰라, 중1이? 저 연기 잘하죠? 이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자, 제가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뭐 반성을 할까요? 아이가 마음을 먹고 영어 공부를 시작할까요? 이 말은 아이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 현재 캣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몰라서 물으러 온 아이에게
그렇게 면박 줄 이유는 없죠. 어차피 모르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앞으로 알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제가 아이에게 그 어떤 화도 내지 않고 정말로 자애롭게 CAT를 가르쳐 준 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죠. 그 다음 또 다른 저의 액션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 또 제가 안방에서 책을 읽고 있으니 작은 아이가 제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책을 덮고 겨드랑이에 아이를 끼우고 어제 있었던 캣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진지하게 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나, 일전에 네가 엄마한테 말했지. 엄마 나 중2 되면 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반 1등 정도는 할 거야. 기대해. 라고 엄마한테 말했지. 그 목표 지금도 유효하고 여전히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 맞지? 뭐 물었더니 작은 아이가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니는 영어 학원도 안 다니고 있고 또 네가 개인적으로 따로 하고 있는 공부도 없다 보니 영어가 친구들보다 많이 뒤처진다라는 사실을 네가 좀 인지하고 있어야 해. 그리고 또 네가 목표가 반에서 1등이라는 목표를 네가 세웠잖아. 그지? 네가 반에서 1등을 하려면 영어 캣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해. 영어 캣을 모르고 내가 반에서 1등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망상에 가까워. 내가 어떤 목표가 생겼으면 그 목표에 준하는 노력은 해야지. 목표는 세워놓고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건 그건 망상이야, 망상. 네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영어 공부는 시작해 보거라. 라고 진지하게 말해줬습니다. 캣을 모른다라는 사실은 이미 벌어진 사실입니다. 이 벌어진 사실을 두고 아이를 비난하고 게임 때문에 그렇다고 혼내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이 캣을 알아나가게 할 것인지를 지혜롭게 조언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겠지요. 뭐라고요? 엄마표 영어 7년 만에 실패하고 지금 아이들 현재 영어 점수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궁금합니까? 지금 현재 고2 큰아이는 뭐 발로 쳐도 영어는 뭐 1등급이고요. 작은 아이도 현재 영어가 90점대로 올라왔습니다. 엄마표 영어 실패했다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바로 책류가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저의 자애로운 대처와 잔소리 금지, 그리고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들이 버무러져서 지금 100%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두 아들이 제 눈앞에 있음입니다. 당신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걸 갖고 싶으시다면 당신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아이들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잔소리를 퍼붓던 예전의 당신을 죽이고 당신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극강의 자애로움을 아이에게 먼저 주십시오. 오늘은 흥분이 조금 덜했지요? 내일 봅시다.